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흥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전세대출 규제로 인한 전세 품귀 현상에 대한 강의 내용 그리고 지역 분석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성북구 성북동과 더북구 창동, 강남구 역삼동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세 매물이 부족한 탓에 가격도 수억 원씩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게다가 은행권에서 전세 대출의 문턱까지 높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의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 전세 대출의 규제로 인한 이 전세 품귀 현상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 품귀 현상이 올 가을 시즌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전세 시세 또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1월 달에 지금 전세 시세가 5억 8천 만 원 정도의 아파트 평균값을 기록을 했다면 지금 현재는 6억 1천만 원까지 상승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비아파트 거래에서도 중위값이 벌써 빌라 시장에도 전세 가격이 2억 원을 충당했을 정도로 전세 가격 또한 이제 비아파트 또는 아파트 가리지 않고 상승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문제인 점은 이런 가격의 상승의 요인이 입주 물량과 그리고 그 예정되어 있는 그런 매물들에 대한 감소세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작년 입주 물량 대비해서 2023년 현재는 약 1만여 개 정도의 그런 입주 물량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매물 또한 3만 5천여 개 정도의 올 상반기에 대비해서 2만 6천여 개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입주 물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가을 시즌과 그리고 물량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이미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 대출 제한들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로 꺼내들었던 정부의 카드가 과연 어떤 작용들이 일어날지 그 결과 추이가 좀 위험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담대뿐만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대출 규제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 지금 현재 8월 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가계대출을 제한하라는 그런 압박들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이제 일부 은행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한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들이 차례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전세 지금 대출의 제한들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바로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내는 투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전셋집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집이 내 전세 보증금으로 그 잔금을 치르거나 또는 이런 대출을 발생시켜서 이제 하는 그런 투자의 매물들, 개방고 투자하는 이런 매물들에는 전세 대출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전세를 놓는 것 또한 전세 대출을 중단하고 유주택자가 지금 현재 이런 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그 부분도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세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 부분들은 전세 세입자가 집을 고르는 데 있어서
면에서의 그런 제한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세를 보증금으로 대체를 하고 전세를 놓기 위해서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후에 잔금을 지급 전 전세 놓는 부분들 투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고 전세 보증금으로 빚을 충당한다는 바로 말씀드렸었던 이런 부분들을 투기로 판단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 상황에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매수자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는 전세를 들어가는 임차인 또한 매물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가 안 된다면 분명히 월세로 전환을 시키거나 또는 갈 수 있는 곳들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의 피해가 좀 우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 매매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매매를 할 때 매수와 매도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협의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기 이전을 하고 이제 나머지 잔금들을 뭐 매수인 측에서 전세로 맞추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협의들이 필요할 텐데 매도자 우위 시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매수자의 그런 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주는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이제 갭 투자의 그런 차단의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당연히 매물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물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뭐 대출을 발생시켜서 월세를 놓거나 또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전체적인 매수를 하고 나서 등기 이전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세를 놓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역들이 상급지라든가 이런 좋은 지역들이 아니라는 것에서 굉장히 큰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갭 투자에 대한 차단 효과가 확실히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단기적인 이런 효과의 반대급부로 단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거의 그 임대인 입장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주거의 사다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세 대출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임차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차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전세 품귀 현상이죠.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물건들, 그 물량들이라든가 이런 매물들이 계속해서 축소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전세 물량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주거비가 더욱더 높아지는 부분들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집이 없다라는 그런 물량의 축소로 인해서 피해가 고스란히 발생될 수 있다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다가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보험, 바로 MCI와 MCG를 이제 가입을 중단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예전에 다 들어보셨었을 거예요. 그래서 방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이 100% 나올 수 있는 금액에서 방의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액 임차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그 금액들이 방마다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금액들을 빼고 이제 대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그 방공제를 했었을 때 한 80% 나올 수 있는 자금에서 80% 정도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됐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이 보험 가입을 통해서 그냥 온전히 100% 다 나올 수 있도록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이 발생이 됐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가입이 중단이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고 대출을 실행하겠다. 방공제에 방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될 수 있는 자금들에 대한 축소가 9월 1일부터 지난 어제부터 이제 시행이 됐다는 것이고요. 자, 금리는 이제 계속해서 미국 금리와 함께 맞춰서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은행권에서는 지금 현재 가상금리를 인상
인상해라. 정부의 지금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금리는 인하되지만 가상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대출적인 부분에 대한 금액의 그 부담분들을 높여서 대출을 좀 축소시키겠다, 대출을 제한시키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출 제한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금융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위축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올 하반기에는 좀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런 규제라든가 제한들은 아마 지속이 될 것이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뭐 DSR 실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행 후에 조정이 되거나 또는 변동폭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게 됐었을 때의 그런 영향들, 일단 대출 금액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가상금리가 붙고 그리고 금액이 축소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하려고 하는 그 매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매수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매수 지역들이 분명히 상급지라든가 좋은 지역들에 대한 매수 상황이었는데 이 매수세가 그 이외의 지역으로 뭔가 분산될 것인가?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급상승하는 이런 지역들을 분산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내보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지방권이라든가 아직도 미분양 사태 또는 뭐 가격의 하락 등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산 효과가 과연 대출로 인해서 나타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한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지역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 생각들이 꺾일 수는 있으나 이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 수요가 그 이외의 지역으로 뻗어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런 큰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나 또 이제 서울 상급지에 대한 급상승했었던 이런 지역들에 대한 저항선이 분명히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인기 있는 지역들 또는 그 급상승했었던 지역들에 대한 수요의 위축 효과 분명히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올 상반기에 거래됐었던 거래 내용들을 보시면은 투자로서 뭔가 사고자 했었던 물론 외지인의 수요들도 늘어났긴 했으나 지금 매매 수요는 대부분 실거주 수요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거주 수요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었던 지역들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또 전세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는 시점도 올 하반기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올 하반기에는 정말 전세 시장의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그 증가세와 그 감소세에 따라서 전세 시장에 정말 큰 폭풍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급 물량들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매입을 하겠다라고 그런 그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결과물로 나오기에는 아직도 시기가 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 하반기와 내년 봄 상반기 이주 시장에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9월 이후 전세 강세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굉장히 가속도로 붙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적으로 대출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물건들, 특히나 빌라 시장이라든가 재개발 시장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대한 갭 매우기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오히려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지금 현재로서 움직여야 되는 시장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유를 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요. 일단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서울의 신축 입주 물량을 살펴보니까 24,659가구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봤을 때 24.8%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 당분간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으로 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조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정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서울 아파트 매수 전략 및 재개발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양재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7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일 계속해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할 때 신중하게 알짜배기 지역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자, 부동산 시장에도 부의 양극화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보유 금액이 높은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규제들이 전혀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액으로 무언가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이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좋은 지역으로의 그런 이전을 위한 방법들에서는 많은 제약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을 이제 매수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방법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입지적인 평가라든가 또는 이런 지역들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의 타이밍을 재는 시기는 끝났다. 뭔가 내가 이 타이밍에 조금 지금 현재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내가 좀 움직여 봐야지 이런 타이밍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저평가 지역들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이밍을 쟀었을 때는 내가 들어가기엔 좀 늦은 타이밍 또는 정말 끝물에서의 그런 타이밍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지역, 좋은 입지, 이곳에 정말 내가 소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들을 선별하고 장기적인 투자의 플랜으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들과 주제가 일맥상통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수 전략 함께 해드리고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와 그런 접근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됐었던 지역들, 이미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났었던 곳들을 늦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자금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지역들을 선별해서 세미나라든가 1:1 강의, 1:1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지만 개인 상담,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시 통화 가능하시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해서 문자 주시고 연락 주시면은 상담을 통해서 좋은 투자처 개발을 위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02607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곽대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29.5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3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네,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고급 단독주택들을 비롯해서 이 노후된 주택에 대한 개발 압력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곳인데요. 도보로 대학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중심 업무지구로 이동도 편리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지역은 성북구 성북동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북동, 정말 서울에서 그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인데 고급 주택 단지와 연예인,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대사관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이 정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그런 풍수지리적으로도 정말 명당이라고 하는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북동이 되겠습니다. 자, 성북동의 이런 고급 주택단지 지역 이면에는
아직도 노후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이제 서울 도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성북동 하면은 잘 사는 동네만이 아닌 그런 굉장히 좀 어렵게 이렇게 주택이 구성되면서 도로의 정비라든가 또는 이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부재했었던 지역들, 굉장히 산세가 좀 있었던 곳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이제 묶어서 개발하는 단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 1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뭐 4구역까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야기가 나온 지도 꽤 됐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추진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면서 성북 1구역 마찬가지로 성북 3구역도 굉장히 빠른 추진 속도의 지금 개발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은 성북 3구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주변에 이제 서울과학고, 뭐 성균관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뭐 한성대, 성신여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군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명문 고등학교가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초중고 밀집 지역, 그리고 대학교 밀집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적인 그런 특색을 좀 가지고 있어요. 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학로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상권의 발달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 성북동 인근 지역은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평지 지역으로 주거 지역 말고 평지 지역으로 이제 상권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상권 발달이라든가 또는 정말 주민들이 거주하기에 굉장히 쾌적한 그런 거리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네 자체가 조용하고 뭔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많이 평가를 했었었고요. 이 구역 내에서의 재개발이 이루어졌었을 때의 그런 가치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성북 3구역에서 도보로 약 5분에서 7분 정도 내려오시면은 바로 한성대 입구역 4호선이 위치하고 있고요. 4호선은 정말 좋은 노선이죠. 서울의 정말 중요 지역들을 지나가고 또 남쪽으로는 과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또 공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노선으로서의 4호선 또 환승들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북 3구역에서 도심권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4호선을 따라서 내려오면은 동대문 상권이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다른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신다면 광화문부터 시작을 해서 종로, 뭐 을지로 라인들 그리고 동대문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중간에 서울대학병원과 대학로 뭐 이런 지역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말 대학병원이죠. 그래서 이곳에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뭐 병상수만 하더라도 1,800여 병상 정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의 그런 인프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환자의 직계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화문과 종로 상업 업무 지구의 그런 업체들과 대규모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업무시설 근무자의 그 13%가 이제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 약 70만 명 정도가 이곳에 일자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패션타운은 서울시 최대 패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약 15만 명 정도의 그런 종사자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북동 인근 지역에는 100만여 명 정도의 그런 임차 수요를 발생시키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중심가에서의 그런 임대 가격이라든가 그런 아파트, 주택 가격에 비해서 아무래도 북쪽 라인, 성북동 라인들은 조금 더 금액대가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이 근방에서 해결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임차 수요는 모두 성북동이라든가 해화동이라든가 북쪽 라인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뭐 아래쪽은 이제 용산이라든가 뭐 한남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군자 라인들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결코 중심가에 비해서 조금 뭐 낮다라고는 하더라도 가격대가 더 높은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배우 임차 수요는 성북동 라인들, 북쪽 라인으로밖에 몰릴 수 없다는 점이 큰 임차 수요를 발생시키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성북 3구역 지금 현재 조건부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신속통합 기획으로 구성이 됐고요.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 굉장히 상향이 되면서 지상 높이로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의 필요성에 배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지만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임대 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거주자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왕십리 상계 동북선 경전철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동북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의 그런 도시철도가 개발이 됐었을 때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창동 지역 신경제 중심지부터 시작을 해서 홍릉 바이오센터라든가 광운 역세권 개발 라인들이 지금 이 라인들이죠. 이 라인들이 개발되는 상황 속에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개발 호재들도 유념해서 보신다면 성북동의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자체적으로 업무 시설들이 늘어나고 또 동북선을 활용하거나 또는 도심권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수요들도 굉장히 충분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북동은 이제 서울 부촌 지역, 3대 부촌 지역 중에 한 곳이고요. 노후 정비주택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종로, 광화문, 대학로, 명동, 동대문 등 업무 시설이라든가 상업지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이고 뭐 교통뿐만이 아니라 이곳의 교육 시설들, 뭐 문화 시설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점에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이고요. 뭐 창신동 라인이라든가 지금 재개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 인근에 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들의 지역 시세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다라는 점을 살펴본다면 지금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처로서 지금 4억 3천에서 4억 7천만 원 굉장히 좀 가격대가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지금 126%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맞추신다면 약 2억 1,500에서 2억 2,3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지역 품귀, 전세 품귀 현상에 발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좀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북동에 정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고 지금 신통기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북구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이 지역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뒤로는 북한산을 끼고 있고요. 네, 이곳에 한성대 입구역 주변에 성북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좀 지적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를 살펴보면요. 지금 4호선 한성대 입구역 그리고 성신여대 입구역을 해서 이렇게 평지를 이렇게 역세권 주변으로 상업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외 지역은 전부 주거 지역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지금 학교를 좀 보시면요. 뭐 성신여대나 한성대, 성균관대 비롯해서 서울대 연건 캠퍼스까지 근처에 굉장히 명문 대학가가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종사자 수요까지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인근에 가장 가까운 지구를 보면 광화문이나 종로, 동대문에 있는 그런 직장들을 다니시는 분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에는 금액적으로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성북동으로 자연스럽게 많이 좀 수요를 끌어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1호선, 4호선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37제곱미터이고요. 지역의 시세 2억 8,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선입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 서울 동북권의 일대는 아무래도 동남권에 비해서는 좀 주요 개발 사업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뭐 최근 올해 들어서 발표한 서울시 그리고 뭐 대규모 복합 문화시설인 서울 아레나를 착공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게 하는 곳입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미 발표됐었던 호재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이 지역을 동부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임장을 해보지 않으셨거나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뭐 그쪽 지역에서 뭐 개발이 돼봤자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뀌겠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동역과 노원역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시거나 이곳에 굉장히 투자 관점으로서 관심을 많이 보이셨던 분들은 앞으로 정말 동부권에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높은 기대 상승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동역과 지금 현재 노원역 인근 지역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 많은 수많은 일자리들과 약 4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와 뭐 문화 시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서울 아레나 복합 그런 공연장의 건립 소식들, 그리고 유통단지와 함께 더불어서 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환승센터 건립까지 모두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 창동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이 된다. 자, 창동역은요, 지금 현재는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 GTX C노선과 KTX 노선이 들어가는 역세권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노선이 모두 교차되는 곳이기도 하고,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면서 강남 삼성역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교통 호재만 보더라도 창동역이 정말 강남의 생활권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창동역 인근 지역에는 그런 아파트의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초중고의 그런 학군들에 대한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중고의 그런 자녀를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들, 아파트의 그런 밀집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 아파트들이 지금 이미 40년, 30년 이상, 40년 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노원과 함께 마찬가지로 재건축을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재건축이 일어났었을 때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이뤄진다면 이 창동 지역 자체가 굉장히 신축 아파트의 조성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크게 작용될 수 있고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지역들, 빌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또한 구옥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뭐 30년 이상 된 뭐 다가구라든가 단독들, 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거 아파트들 굉장히 많다는 점이 이 지역 내에서의 아파트의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동역 인근 지역은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서의 그런 업무 시설들이라든가 환승센터가 생기는 것, 교통의 인프라가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그런 학군들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주거지도 크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지금 아파트 단지들도 재건축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들도 이미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주민 설명회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지역 지정이라든가 뭐 추진위 설립이라든가 뭐 이제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이런 단계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업성 있는 지역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양질의 주택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곳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증가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역 인근 지역에 이런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들의 양질의 주택, 신축 주택이 프리미엄이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신축을 공급할 수 있는 곳들은 새로운 뭐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밖에는 서울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책들, 계속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들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서울 2030 플랜, 3040 플랜에도 나왔던 지역인데 바로 이곳이 7광역중심지로 2030 플랜에 처음 거론이 됐죠. 그래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들, 이곳이 이렇게 개발된다라고 한 곳이 바로 창동 지역이고, 창동역 인근 지역만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랑천을 지나서 노원 지역,
차량 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도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 음악 중심의 뭐 문화도시, 세계적인 그런 음악도시로 도약을 하고 300여 개 이상의 기업들과 1만 3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창동만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동과 노원을 합친다면 약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개발이 예정 단계가 아니라 개발이 이미 진행된 곳들 그리고 진행 중인 곳들 그리고 이제 예정 중인 곳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업무 시설들이 이미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300여 개의 문화기업 입주가 됐는데 창업지원센터들과 문화산업단지가 조성이 창동역 인근 지역에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체육시설과 그리고 하나로클럽이라고 하는 이곳의 유통단지 그리고 창동역에는 환승센터가 조성이 될 것이고요. 창동의 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이곳들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될 예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창동 운동장 부지에는 지금 서울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형 공연장이라든가 뭐 영화관 시설들이 같이 함께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메인으로서 2만여 석 정도의 규모의 K-팝 복합 음악 공연장이 지금 조성이 될 것인데 한류메카의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이곳의 가치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50만 명 정도의 그런 외국인 관람객들을 유치하겠다라는 조성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노원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굉장히 넓은 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이 지금 현재 뭐 의정부냐 다른 지역이냐 이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이곳에 서울대 바이오 클러스터와 그리고 복합 상업 업무 시설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약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것은 지금 단순 아파트 단지 뭐 주거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자리에 창출될 수 있는 곳들과 조성이 됐었을 때 자족적인 업무 시설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곳이 바로 창동이 되겠고요. 창동은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부간선도로 지하뿐만이 아니라 지하철로서는 이제 GTX 신호선이 창동역을 지나가고요. 바로 내정거장만 지나가면 삼성역 그리고 양재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100만여 명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강남에 앞으로 내정거장만 이용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GTX A 노선보다도 C 노선의 그런 접근성 때문에 동부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KTX도 의정부 연장선이 바로 창동역을 지나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창동역에서 뭐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가지 않더라도 창동역에서 KTX를 타고 전국으로 반일 생활권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역은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창인데요. 민자 역사 지금 현재 개발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역 철도망들을 들어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이곳에 단순 환승센터만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업시설들도 같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업 민자 역사 개발이 되면서 그런 생활의 인프라들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의 그런 호재 소식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고 2024년에 이미 착공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2028년 완공인데 자,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금 지상화되어 있었던 동부간선 도로가 이제 지하로 구성이 되고 지하로 대규모의 고속화 도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상부는 이제 수변공원이 조성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주변에 공원이 생기니까 좋아질 것이고요. 인프라가.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그런 교통의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포화되어 있어서 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하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바로 창동 인근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동부권의 동부간선도로는 바로 삼성 역세권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영동대로 지하와 연결이 바로 다이렉트로 됩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2028년 완공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유로 복합지구 개발 사업의 완료가 2028년이고 GTX가 연결되는 A 노선이 서울역에서 이제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그 시점이 2028년인데 바로 동부간선도로가 그 기간에 맞춰서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되면은 삼성역 인근 지역과의 교통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매 금액이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경매라든가 공매, 사실 낙찰가가 주변보다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경매나 공매도 많이 공부하시는 거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미 아파트가 빌라 가격도 아파트를 따라가서 올라가는 그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변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급매로 사는 것이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행사의 그런 시공사의 보유분을 이제 매도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 4년 전 2019년도, 2020년도 가격이 급상승하기 바로 이전 단계에서 분양했었던 가격을 그대로 지금 현재 책정을 해서 재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격이고 지금 현재 가격은 2억 8,500부터 2억 9천만 원의 시세로 매수가 가능하다.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투자 금액을 보셔야 되는데 전세 시세는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에서는 이제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금액들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뭐 이 정도의 시세로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상 실투자 금액은 약 2천에서 3,500만 원의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바로 동구 창동이 되겠고요. 이 인근 지역 시세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매물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의 이런 가격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적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좋은 기회에 내가 지금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소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이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교통 노선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동역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고요. 가까운 곳에서는 뭐 7호선 노원역이나 중계역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창동역에 앞으로 GTX 신호선 그리고 KTX 노선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개통을 하게 된다면 쿼드러플 역세권을 형성하게 되고요.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까지 단 4정거장 20분대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직주 근접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집을 알아볼 때 녹지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드물게 이렇게 녹지 공간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뭐 뒤쪽에 보면 수락산이나 도봉산을 비롯해서 숲세권을 형성하고 있는 공원들 상당히 많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입니다. 분리형 신축 오피스텔이고요. 공급 면적은 약 37.01제곱미터에서 42.45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입니다. 역삼동은 강남구의 대표적인 주거 비즈니스 중심지로 손꼽히는 곳이죠. 대한민국 대표 사무실 밀집 지역인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직장인들과 유동인구가 풍부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입지적인 부분은 뭐 가장 많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자금들이 움직이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 약 95만, 약 100만여 명 정도의 그런 일자리를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일자리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형주택인데 이 소형주택의 수요는 지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측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 2인 가구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2040년 정도에는 1, 2인 가구가 70%를 갖추게 된다라는 통계 자료는 이미 너무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가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공급이 정말 넓은 평형대의 이런 주택이 아니라 1,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공급들이 필요하다 많은 예측들을 했었고 고령 인구도 2040년도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역적으로는 역삼동인데요. 역삼동은 이제 평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권이고 이곳에 역삼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이라는 점 그리고 실세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생활의 인프라 바로 테헤란로에 없는 것이 없는 상업 지역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역세권뿐만이 아니라 뭐 슬세권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에 대한 인프라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뭐 또 주변에도 공원도 있죠. 뭐 그 선릉 라인의 공원이라든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라인들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업무 시설로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교통편. 이곳이 바로 교통 노선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곳의 중심이 역삼동인데 2호선뿐만이 아니라 9호선과 7호선, 3호선이 교차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바둑판 모양으로 오밀조밀하게 교통편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뿐만이 아니라 9호선, 7호선, 뭐 3호선, 분당선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딱 두 정거장만 이동을 하면은 삼성역,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면 강남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역삼동에서 정말 10분 거리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역삼동은 테헤란로 중심축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고층 빌딩들, 고층 업무 시설들로 밀집이 되어 있고 그 주변 시설들의 가용지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개발 발표들이 많이 됐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 입지하 사업,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부에 어떻게 보면 경부고속도로 막혀 있었던 그런 강남의 동쪽과 서쪽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렇게 지하화가 된다면 바로 테헤란로와 연계해서 서초대로 라인들의 개발들도 더욱더 추진 속도를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국제유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입니다. 글로벌 비센터가 조성이 되고 영동대로가 지하화되고 그리고 잠실 운동장 부지 인근 지역들이 리모델링 되면서 국제유료 복합지구 연계 사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역삼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개발이 된다면 강남권에 앞으로 더욱더 그런 주거시설뿐만이 아니라 업무시설에 대한 양극화도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금의 그런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요즘 아파트 가격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강남권에 뭐 20억대 아파트가 30억, 40억, 지금 50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현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가 바로 역삼동 강남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역삼동에 초역세권 오피스텔을 하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계속해서 환금될 수 있는 뭔가 내가 월세 수익이나 이런 인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계속 창출이 될 것이고 뭐 경기권이라든가 지방권에서는 이런 오피스텔 갖고 있다가 이제 공실 나게 되면은 내가 계속 고스란히 손해 아니냐 또는 뭐 대출을 받고 샀었을 때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공실 걱정이 없는 곳이 바로 역삼동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고 가장 많은 수요가 풍족하게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황금성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국제유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마이스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그런 개발 사업이 이곳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뭐 숙박, 업무, 컨벤션, 공연장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약 5년, 6년 동안 120만 명 정도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죠. 뭐 영동대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환승센터 조성이 되고요. 삼성역에는 이런 개발들 뿐만이 아니라 뭐 그 GTX 두 개의 노선과 KTX 위례 신사선이 또 들어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교통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입니다. 원룸과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리형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억 2,500에서 4억 6,500만 원 정도 구성되어 있고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로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2억 8천에서 약 4억 원 정도 무난하게 맞춰질 수 있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약 4,500에서 6,500만 원으로 실물 자산 역삼동 가장 중심가에 위치한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역삼역은 일평균 유동인구만 해도 약 10만여 명에 달하는 곳이고요.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